티타임 미니멀 사주 무인일주 보겠습니다. 무인일주 광야의 호랑이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들판에서 모델 워킹을 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있게 광야가 런웨이인 거죠. 호랑이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설령 안 보고 있어도 어쩌다가 보고 있을 때를 염두해서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에 명예심을 불어넣어서 위풍당당 걷는 거예요. 멋있죠. 인목이 무토에게 뭐예요? 평관이잖아요. 평관의 기운이 그런 거죠. 명예, 대의명분, 공명심. 그렇다고 이 명예, 대의명분, 공명심을 아주 거창하게 국가적인 애국심, 소속감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개인의 아주 일상적인 사소한 명예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인은 설령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쪽팔리게 살지는 않겠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칙, 자기 주체성이 강해서 그런 거죠. 고난이 와도 일희일비하지 않겠어?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 무인이에요. 그런데 타인이 좀 더 이런 나의 이 성정을 알면 더 좋으니까 무인의 이 신념을 인정받아야 하고 또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인은 약간의 이 자기 과시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광야의 호랑이가 나를 보라고 이렇게 덤블링하고 퍼포먼스 하면서 걷지는 않는 거예요. 중후하고 좀 아닌 척 그러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걷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인의 얼굴에 좀 드러나거든요. 아하, 쇼타임이구나. 이건 무인이 지금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모델 워킹이네? 아닌 듯 해도 얼굴에 드러나고 어깨뽕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인은요, 호랑이 인자예요. 자, 호랑이는 단체 생활을 안 하잖아요. 혼자 워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단독 무대도 한 걸음 한 걸음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의와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 무토의 성향을 한 번 더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양토죠. 물상으로는 산이고 제방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토극수, 무토는 임수를 제방해요. 물길을 막죠. 그런데 물길을 막는다기보다는 물을 품어주는 거예요. 물의 방향을 틀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극토, 간목이 무토를 극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극을 한다기보다 나무가 잘 자라도록 털을 빌려주고 품어주는 기운이에요.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고 또 품어주고 연결자의 역할이구나. 인정욕구 자기 과시는 좀 있지만 두루두루 잘되게 하는 배려심이 강한 거죠. 무엇보다 평관으로 명예가 중요한 무인일주는 그래서 더더욱 고집이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것. 품어주고 막 카리스마 넘치게 나를 따르시오 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리더라고 할 수가 있죠. 지장간 볼게요. 무병갑이죠. 비견, 편인, 평관이고요. 장생, 걸록이에요. 기란 포태만 붙어있네요. 12운성은 뭐예요? 무인, 장생이죠. 장생이 사람이 너그럽다, 꼬임이 없다, 성격이 원만하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지장간도 너그럽고 길하구나. 지장간, 관인비 구조라고 하는데요. 관성, 인성, 비견으로 흐르죠. 인성과 관성이 같이 있으면 명예지향이라고 하고요. 재물보다는 명예에 우선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인, 정관이 아니고 편인, 평관이라는 것은 너무 사사로운 이 개인의 영광은 순서가 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좋으냐 하면요. 명예의 직군이죠. 공직, 교육, 사회, 사업 이런 것이 좋고요. 임목, 영마니까 움직이는 직군이 좋구나. 무토, 연결자 역할에 움직이는 직군, 건축, 부동산, 유통 다 되는 거죠. 공망은요. 신유, 식상이죠. 공망은 구멍이 났으니 채우고 싶은 심리,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리는 이러한데 이를 풀어내는 방식이 그런데 좀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주 소심해지거나 아주 격앙되거나 그 가운데가 없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라서 중간만 하자를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은 즉흥성을 조심해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결정하셔야 되죠. 10성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의 순이고요. 무토, 일간이니까 토금수, 목화가 되고요. 지장간은 관인비죠. 관성, 인성, 비겁의 구조다. 이 관인비의 구조는 점잖고 지식인의 품위가 있고 또 명예, 원칙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은요. 장생사.
형제, 친구, 동료, 나의 에너지인데 무토는 장생이니까 괜찮은데 사주원국 어딘가에 만약에 기토가 있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요. 형제운, 동료운 좀 약할 수 있죠.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가 장생으로 기결이 되니까 평균 이상은 되는 거예요. 식상 절태입니다. 식상이 공망이고요. 공망의 절태로 오면 순간적인 기분에 중도 포기가 작고 좀 끊어내 버리려고 하는 기질이죠. 여명에게 자식인데 자식을 낳을 때 고생할 수 있고요. 또는 자식을 보면 빨리 독립시키는 게 좋고요. 식상이 남명에게 처가예요. 처가가 절태면 관계가 소원하구나 하는 거예요. 재성, 목욕병이에요. 재물적으로 보면 내가 움직일수록 돈은 되죠. 일득삼실. 그런데 한 개 벌고 세 개 나가더라. 남녀 모두 소비 심리가 좀 강하고 남명의 부인도 소비 심리가 있어서 사주가 좀 편중되거나 또는 재성이 형충파가 있다 한다면 부인의 관계가 불리한 거예요. 아버지도 밖에서야 멋있어도 안에서는 가장으로서는 내실이 약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관성, 걸록, 제왕. 관성이 세죠. 남편, 또 남명에게 자식, 남녀 모두 직장인데요. 만약 원국에 식상이 없다면, 특히 식신이 없다면 여명은 편치 않은 결혼이겠구나. 힘든 남편을 만나겠구나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역시나 사주가 잘 자리를 잡으면 무인의 관성은 배우자운, 자식운, 그리고 조상운도 괜찮다라고 하죠. 자, 인성, 장생사고요. 공부, 시험 엄마인데 병화는 장생이라 괜찮고요. 공부운, 또 공부 외적인 분야도 특출하고요. 모친도 현명한 모친을 두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화가 오면 사인데 이럴 때 희비가 좀 엇갈려요. 정화가 오면 공부운, 모친운에서 다소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자, 1, 2, 3, 4, 5번 장생으로 기결이 되면요. 장생의 궁이면 설령 이 세부적인 타이틀로 사나 절태가 와도 아주 바닥을 치는 게 아니에요. 절태사를 가지고 아주 희망찬 기대로 의탁할 수는 없지만 장생은 평균 이상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무인일주 그 밖에 신살 건강 보도록 할게요. 무인일주는 학당귀인, 문곡귀인이죠. 공부머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학당이 들어가면 교육업 또는 교육적인 상담, 컨설팅 괜찮고요. 문곡은 문예적인 기운이 강하고 또 좋은 거죠. 탕화, 인사신이 원국에 2개 이상 있거나 또는 행운에서 들어올 때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하죠. 음양차착 그리고 남연은요. 음양차착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이 부모의 덕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남연은 남명에게 해당하는 이성 문제고요. 자칫 내로 남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청권성은요. 임목을 청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자가 권위의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명예욕이 강하고요.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는 자생자사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죠. 건강은요, 조심이고요. 신강, 신양 모두 폐, 대장, 호흡기 등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무인이 신약하다면 심장, 혈류, 관절, 신경계, 간 등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무인은 건강적으로 보면 타고나길 건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무인일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짧게 축약한 것이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